안녕하세요. 뭉치에 딴다 뭉딴맨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다를 텐데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또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 46회차는 EPL 8경기, 라리가 6경기입니다. 지난 45회차 승무패 복귀를 잠시 하겠는데요. 최종픽 공식 3순위 5개와 2순위 1개가 나왔는데 3순위가 많았으나 의외로 7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1억 2천여만 원의 중박 승무패가 되었습니다. 뭉딴에서의 분석은 10경기 적중으로 아쉬움이 남았는데 첫날 경기들에서는 최종픽 3순위 3개 중 5번 매치 엠폴리 대 엘라스전 빼고 2개를 맞췄는데 둘째 날 경기에서 3순위 첼시의 패와 라치오의 패를 못 맞추며 10개를 맞추는데 그쳤습니다. 11번 매치 AS 로마가 무승부가 아닌 패를 했다면 아마도 1인 독식이나 2월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빅리그가 시작되면서 1회차의 1등 당첨 금액이 7억여 원을 넘어서고 있어 이변픽 4-5개를 잘 맞춘다면 분명 독식 아니면 대박 회차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제 구독자분이 댓글에 물어보셨길래 말씀드리는데요. 9월 중에도 유튜브에서 멤버십 오픈이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밴드나 단톡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 방송이 뭉쳐야 딴다이기에 진정한 갬블러 분들과 함께 진짜로 뭉쳐서 따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14위 본모스와 6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개막 후 1무 1패의 본모스와 1승 1무의 토트넘입니다. 본모스는 직전 리버풀전 원정에서 2른 선제골을 넣고 이변 매치가 되나 했지만 역전패를 했고요. 토트넘은 5경기 맞대결 승리가 없던 맨유에 오랜만에 승리하며 팀 분위기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요. 맞대결에서 무승부 0대0을 제외하면 3대2로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3경기나 있어 맞대결이 난타전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모스는 직전 리버풀전에서 필립 빌링, 로스웰, 크리스티의 중원에 솔랑케를 최전방에 놓으며 개막전 웨스트햄전 중원 선발 그대로 나오며 전반 3분 만에 선취골을 넣으며 초반 상승세를 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권을 내주며 75대 25의 일방적인 점유율로 리버풀이 밀어붙이며 전력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개막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2대0으로 완승을 했는데 내역면에서도 6대4로 주도권을 잡았고요. 승리의 1등 공신은 작년 시즌 막판 컵대회 출전권이 걸려있는 경기에서 실수로 PK를 내주며 8위로 내려앉는데 일조했던 파페사르였습니다. 중원에서 제임스 매디슨과 공미를 하며 전 지역을 커버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승골까지 넣었는데 작년 그 파페사르가 맞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매디슨의 가세는 지난 시즌 중원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탈압박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이며 수비 위주의 팀에서 공격적인 팀으로 완벽히 변신했습니다. 비스마의 수비는 매디슨과 사르가 맘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수미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면은 케인의 공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히샬리송으로는 이번 시즌 마무리에 답이 없어 보이는 게 빠른 공격수 영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양팀 직전 맞대결은 4월로 시즌 막바지에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의 결별하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의 결과라 현재의 전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원이 강해진 토트넘이 직전 리버풀전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본머스를 맹폭할 걸로 생각됩니다. 본머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2번 경기 EPL 3위 아스널과 13위 풀럼의 매치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크리스털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이고요. 풀럼은 직전 홈에서 브랜퍼드에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아스널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아스널이 공격수 제주스의 부상과 새로 영입한 팀버의 공백이 있지만 진첸코가 이번 매치 출전이 가능하기에 은케디아의 득점 마무리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기복이 심한 풀럼이 직전 홈에서의 브렌트퍼드전 대패를 봤을 때
아스널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직전 도미아스의 퇴장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크리스털에게 승리했습니다. 기복 있는 팀 풀럼은 항명 사태까지 내며 돈 따라 결국 사우디 알힐랄로 떠난 미트로비치 후유증이 있을 걸로 생각 들고요. 팀 분위기까지 망치고 떠난 미트로비치가 과연 사우디에서 잘할 수 있을지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아스널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4위 브렌트퍼드와 11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브렌트퍼드는 개막전 토트넘과의 무승부와 직전 풀럼 원정에서의 3대0 완승으로 흐름이 상승세입니다. 크리스털은 1승 1패로 승격팀에게 승리하고 이번 시즌 우승 후보인 아스널에게 홈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4무승부로 팽팽하고요. 브렌퍼드는 아이반 토니의 공백을 은베모와 위사가 깨끗이 지우며 직전 풀럼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조금은 불안했던 핀록, 콜린스, 아이에르 등의 수비 조합이 직전 풀럼전에서는 클린시트를 하며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크리스털은 직전 아스널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아쉬운 패배를 했는데요. 수적 우세에도 득점 마무리에 아쉬움을 남기며 석패했습니다. 자하의 이적과 올리서의 부상 결장을 3선의 레르마와 두쿠레가 2선의 아이에우와 술록과의 원활한 연계로 화려한 아스널의 중원인 데클란 라이스, 웨데고르, 하베르츠와 맞서 크게 밀리지 않으며 여러 번의 찬스를 만들었지만 마무리에서 결정짓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브렌트퍼드는 공격력이 좋은 반면 크리스털은 중원이 탄탄합니다. 상성에서 보듯 양팀은 4경기 승부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는 승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경기로도 보이는데 하지만 지난 시즌 크리스털의 원정 성적은 4승 5무 10패로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걸 고려해서 브랜퍼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22 에버턴과 19위 울버햄턴의 매치입니다. 양팀 개막전 이후 2연패를 하고 있는데요. 두 팀 개막전 1대0 한 골차 패배였지만 2차전에서는 두 팀 모두 4골을 쳐먹으며 무기력하게 대패를 한 것도 똑같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울버햄턴이 우세합니다. 앞날이 깝깝한 에버턴입니다. 울버햄턴도 마찬가지고요. 직전 에버턴은 빌라에게 대패를 했는데 점수차도 크지만 내용도 안 좋았는데요. 영입한 좌측 윙백 애슐리 영이 빌라의 베일리에게 자주 뚫리며 첫 골도 크로스를 맥기니 발리슛으로 성공하며 경기 내내 자축을 돌파당하며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은 빌라의 양 윙포드 미토마와 솔리마치에게 농락당하며 대패를 했는데요. 몇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똥볼을 때리며 역시 마무리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황희찬의 리그 첫 골이 그나마 반가운 일이었고요. 분위기가 안 좋은 양팀의 대결이라 예측이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이번 매치 중원의 울버햄턴과 역스보의 에버턴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칼버트 루인과 두쿠레의 공격진은 에버턴이 우세하고 중원은 레미나와 주안 고메스의 울버햄턴이 우세해 중원은 울버햄턴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고요. 후반 길게 뿌려주는 에버턴의 역습을 울버햄턴의 센터백 도슨과 킬먼이 무실점으로 막아낼지는 의문입니다. 울버햄턴은 지난 경기 누네스의 퇴장으로 한때 토트넘에서 뛰었던 도어티를 기용할 수도 있는데 공격력은 있으나 수비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시즌 초반 분위기 반전을 위한 매치인데요. 양팀 감독인 션 다이치나 게리 오닐의 역량이 믿음이 가지 않다는 게 예상을 더 어렵게 합니다. 최근 5경기 에버턴 홈에서의 상성이 3승 2패로 울버햄턴이 앞서 있고 무승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에버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12위 카디스와 19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카디스는 1승 1패로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알메리아는 지난 시즌 간신히 강등을 면하며 1부에 남았는데요. 2연패를 하며 이번 시즌도 강등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상성은 최근 5경기에선 2승 3무로 카디스가 우세한데 10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6승 3무로 카디스의 우세이고 알메리아는 상성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카디스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지난 시즌 공격을 책임지던 네그레도와 소브리노를 선발 출전이 아닌
후반 교체로 출전시켰는데 공격수들을 중원에 투입하며 중원 주도권을 잡으며 반전을 노렸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알메리아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3분 우측 윙포드 아라비스의 선취골을 넣으며 잠시 이변을 만드는 듯 했으나 전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3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양팀 직접 맞대결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했었는데요. 알메리아가 원정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고 후반 80분에 동점골을 먹으며 10경기 무승 상성을 깰 뻔한 경기였습니다. 기록으로 살펴봐도 점유율, 슈팅수, 유효 슈팅 등이 팽팽했는데요. 알메리아가 선취골을 넣고 수비력이 버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2-3-1 포매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알메리아는 지난 시즌 평균 득점이나 실점이 카디스보다 높은 게 홈 원정을 안 가리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디스의 공격력이 알메리아의 공격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EPL 1위 브라이턴과 6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은 2연승에 2경기 4득점으로 초반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웨스트햄은 1승 1무로 직전 경기 강팀 첼시를 홈에서 3대1로 꺾으며 분위기를 반등시켰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브라이턴의 우세인데 10경기 상성을 보면 4승 6무로 브라이턴의 패배가 없습니다. 브라이턴은 공격수 트로사르를 아스널에, 맥알리스터를 리버풀에, 카이세도를 첼시에 내주었지만 솔리마치와 미토마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직전 울버햄턴전에서도 미토마가 선취골을, 솔리마치가 2골을 넣으며 신바람 경기를 했습니다. 양 윙포드가 사이드 돌파 후 공중 크로스가 아닌 땅볼 크로스나 컵백으로 골을 넣으며 세밀한 팀 전술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데클란 라이스의 이적으로 개막전 본머스전에서는 주도권을 내주며 애를 먹었는데요. 직전 첼시 홈 경기에서는 중원의 파케타를 중심으로 벤나마, 보웬, 안토니오 등이 재물을 만난 듯 이적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씻은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첼시 이적 후 교체 출전한 카이세도의 PK 반칙으로 쐐기골까지 넣으며 기분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카이세도를 보며 느낀 건데요. 아직 21세란 어린 나이에 EPL 최고의 이적료인 1900억이란 금액이 본인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새 팀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고 첼시 팬들의 기대가 최악의 이적 첫 경기로 만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한 이적료가 아니라 팀이 원한 이적료였을 테니 어린 선수를 잘못하면 슬럼프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 한편 걱정도 됐습니다. 데제르비의 브라이턴은 2경기 8득점으로 무서운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원의 엔시소가 중원을 조율하며 양 윙백의 미토마와 솔리마치의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이 직전 좋은 경기를 했지만 지난 시즌 성적을 보면 원정에서 3승 3무 13패로 극히 원정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전력의 우세와 상성, 웨스트햄의 원정 약세를 고려해서 브라이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22 그라나다와 14위 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그라나다는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왔는데 2연패를 하며 1부 리그의 큰 벽에 부딪힌 시즌 초입니다. 마요르카는 개막전에서 이번 시즌 승격팀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지만 2차전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5승 1무로 그라나다의 압도적인 우세로 상성에서 마요르카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그라나다는 바르셀로나 임대로 헤수스 바예흐를 AS 로마에서 곤살로 비아르르 등 5명을 영입했고요.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이적 후 5명 정도를 영입했는데 리그 내에서의 영입이라 이름값 있는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주전으로 뛰던 데갈라레타도 이적하며 전력 보강보다 약화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슈팅수 4개에 유효 슈팅수는 제로로 심각한 공격 부재로 이번 시즌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승격 후 2연패 중인 그라나다는 이번 매치가 시즌 첫 승을 할 기회라고 생각할 거고요. 상성에서 우세하고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는 팀이라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2연패 동안
5골을 먹은 그라나다의 수비력이 확실한 믿음이 안 가고 마요르카 역시 실점은 2점이지만 공격에서 1득점으로 빈공을 보이고 있어 그라나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18위 세비야와 4위 지로나의 매치입니다. 세비야는 2연패 중으로 맨시티와의 슈퍼컵도 치르면서 3경기째 승리는 없습니다. 지로나는 1무 후 1승을 하며 흐름이 괜찮고요. 상성은 3승 3패로 대등합니다. 그러나 최근 맞대결에서는 지로나가 3연승 중입니다. 세비야는 지난 시즌 12위로 마감하며 그전 3시즌 리그 4위를 했던 것에 비교하면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3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눈에 띄는 선수로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입한 지브릴 소우 정도입니다. 지로나는 지난 시즌 10위로 마감했는데요. 중원의 오레올 로메오를 바르셀로나로 보내고 영입은 임대 포함 7명 정도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선수는 맨시티에서 영입된 앙헬 에레라인데 직전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3분 만에 선취골을 넣으며 영입 효과를 보았습니다. 리그 2연패 중인 세비야는 이번 매치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꼭 승리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성적은 12위로 안 좋았지만 우에파컵 우승을 한 세비야였는데요. 엔네시리, 라멜라, 오감포스, 라케티치 등 주전들이 이번 시즌도 함께 가는데 초반 2연패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양팀 득점력은 비슷한데 2경기 실점이 많은 세비야이고 지난 시즌을 보면 지로나는 원정 성적이 3승 7무 8패로 원정 약세를 고려해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8위 벌리와 10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벌리는 개막전 EPL 최강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패했습니다. 2라운드 경기는 루턴 타운의 홈구장 리빌딩으로 연기되었고요. 빌라는 1승 1패로 직전 에버턴을 홈에서 4대 0으로 대파하며 분위기 반등을 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빌라가 앞서 있습니다. 번리는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 리그로 돌아오면서 9명의 임대와 이적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이름값 있는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1차전에서는 맨시티를 만나며 호되게 일부 신고식을 했는데요. 빌라는 뉴캐슬전 대패를 직전 에버턴전 대승으로 이번 시즌 영입된 무사 디아비의 적응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차전 밍스의 부상과 2차전 쿠티뉴의 부상이 있지만 중원의 루이즈가 선발 출장으로 제 몫을 하고 밍스의 공백을 토레스가 메우며 에버턴전 대승을 만들었습니다. 빌라가 직전 에버턴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벌리에게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과거 프리미어리그 시절 번리는 도깨비 팀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예상을 빗나가는 매치를 종종 했던 팀입니다. 상성에서 그리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과거 홈에서 이변 매치를 했던 벌리이고 이번 배당률이 과거 상성보다 차이가 적다는 게 한 번쯤 이변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매치란 생각입니다. 선제골이 승패를 가를 경기로 생각되고 벌리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6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2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2시즌 만에 프리미어 리그로 돌아온 셰필드는 2패로 역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룩한 맨시티는 2연승으로 지난 시즌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성은 5승으로 맨시티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아스널과 풀럼전보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더브라이나의 부상이 있지만 직전 뉴캐슬전을 봐도 맨시티의 스쿼드 뎁스는 전혀 공백을 느끼지 못했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허리 수술을 받고 현재 바르셀로나에 머물러 있어 리오 코치가 이번 매치를 주관할 건데요. 감독의 부재가 얼마큼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리그 하위권 전력의 세필드라 큰 이변은 없을 거란 예상이고 약체와의 대결에 맞춰 수술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셰필드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3위 뉴캐슬과 4위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개막전 대승 후 리그 최강 맨시티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흐름이 잠시 주춤합니다. 연이어 리버풀을 상대하기에 시즌 초반의 흐름을 좌우할 이번 매치인데요. 리버풀은 개막전 첼시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고 직전 홈에서 본머스에게 3대1로 승리하며 흐름은 괜찮습니다. 8승 2무로 리버풀의 압도적인 상성 우세인데요. 10경기 맞대결에서 뉴캐슬은 승리가 없습니다.
뉴캐슬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적생 토날리와 하비 반스가 개막적 골을 넣으며 팀에 빨리 적응하고 있고, 토날리는 기마랑이스, 조 엘링턴과 함께 탄탄한 중원을 구축했지만 직전 맨시티전에서는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뺏기고 토날리도 개막전에 비해 눈에 띄는 역할은 하지 못했는데요. 맨시티의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직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었는데 맥알리스터의 퇴장으로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됩니다. 수비형 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슈투트가르트에서 엔도를 영입하며 후반에 투입했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맨시티전에서 전력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최강의 전력과 붙었을 때 밀리는 모습에서 선수들도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리버풀의 중원도 각포와 이번 시즌 영입한 소보슬라이가 좋은 폼을 보여 일방적인 열세인 상성을 깨기 위해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리버풀 상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맥알리스터의 퇴장 징계 결장이 있을 것인데 클럽 감독은 아놀드를 또 수미로 기용할지 새로 영입한 엔도를 선발로 기용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결정할 매치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상성에서 압도적인 리버풀이지만 지난 시즌 원정 성적이 6승 4무 8패로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최근 5경기에서 무승부는 한 번 있었던 상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우개를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는 뉴캐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12 비아레알과 6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접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카디스를 홈에서 2대0으로 꺾으며 1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합니다. 비아레알은 수비수 파우토레스와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이 이적하고 대신 소시에다드로 임대 보냈던 노르웨이 공격수 쉐를로트를 영입하며 발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카디스전에 이번 시즌 영입한 일카이 긴도안과 오리올 리메우를 선발 출전시키며 개막전 헤타페전 무승부로 좋지 않던 흐름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우스만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동기부여는 비아레알이 더 클 것으로 보이나 전력에서의 열세가 커 비아레알은 내려앉아 역습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즌 3라운드가 되면서 모든 팀들이 팀워크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시기로 보여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를 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비아레알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3위 발렌시아와 9위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발렌시아는 2연승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오사수나는 1승 1패인데요. 직전 홈에서 빌바오에 2대0으로 패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발렌시아가 우세한데요. 최근 맞대결 10경기 중에 무승부는 2번 있었는데 최근에는 발렌시아가 2연승 중입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에서 승격팀 라스팔마스에게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 결승골의 주인공은 이번 시즌 레반테에서 영입한 중원의 페펠루였습니다. 4-5-1 포메의 라스팔마스가 작정을 하고 내려앉아 득점을 하기까지 75분이 걸리며 애를 먹었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시즌 리그 7위를 기록하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득점이 1점대 아래의 빈공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영입 명단에는 눈에 띄는 공격수가 없어 지난 시즌과 같은 공격진으로 어떻게 시즌과 컵대회를 병행할지가 의문입니다. 직전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 62대 38의 주도권을 쥐고도 2대0으로 패한 것이 역시 골 결정력에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상성에서는 무승부가 적은 양팀입니다.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오사수나는 4-3-3 포맷을 쓰는데 원정 경기에 변형된 5백을 쓰고 전방에 한 번에 찔러주는 전략으로 승부를 내려고 할 겁니다. 내려앉은 오사수나의 골문을 여는 건 발렌시아가 직전 라스팔마스 경기보다 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상성에서 자주 없던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는 매치라 생각이 듭니다.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1위 빌바오와 7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빌바오는 개막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고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베티스는 개막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고 직전 홈에서 AT 마드리드와는 0대0으로 무승부를 했고요.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베티스가 우세합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떠난 빌바오는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가 있는데 직전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는 니코 윌리엄스가 골을 넣으며 이니고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영입한 베갈라레타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경고 한 장을 받았지만 3선에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양팀은 각 한 명의 퇴장이 있었고 경고도 많이 나오는 겹친 경기였는데요. 이번 매치 중앙 미들의 산세트가 퇴장 징계 결정이 예상됩니다. 베티스는 세비야에서 이스코를 영입하고 직전 AT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점유율에서 55대 45로 앞선 경기를 하며 제 몫을 했습니다. 양팀 전력은 지난 시즌부터 팽팽한데요. 지난 시즌 홈 원정 성적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모든 기록에서도 팽팽합니다. 배당에서는 빌바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는데 직전 맞대결에서도 1.70 대 5.16으로 빌바오의 홈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예측했는데요. 결과는 1대0으로 베티스가 승리했었습니다. 이번 매치는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예상하면 될 듯한데요. 빌바오가 홈에서 베티스에게 2연패를 할 걸로는 생각되지 않기에 저는 빌바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무패 분석을 마쳤고요.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나 발음이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양해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